요즘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 영양제 광고가 넘쳐납니다. 몇 주 만에 근육이 붙는다, 기적처럼 회복된다. 이런 말들 대부분은 상술이 섞여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20년간 노년기 단백질 흡수와 근감소를 연구해온 정혜민입니다.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 변화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야기지만 정작 제 가족에게는 그렇게 챙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밥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님께 권해드린 것도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새우볶음, 렌틸 콩밥, 들깨라떼였습니다. 그 결과 78세 아버님이 지금도 텃밭 가꾸기를 즐기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잘못된 단백질 섭취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제품들은 대부분 젊은 운동선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 어르신들 몸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흡수율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양보다는 질, 그리고 흡수율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진짜 단백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비싼 보충제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한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95%가 근력 향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광고를 믿고 돈만 쓰고 효과 못 본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만난 71세 박명수 어르신은 매달 단백질 보충제에 적지 않은 돈을 쓰셨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만 골라서 구입했거든요. 매번 광고에서 보던 그 제품들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추천한다는 제품, 의사가 개발했다는 제품, 해외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제품까지 안 써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한 날이 늘어났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새 집 앞 마트 가는 것도 버거워하셨죠.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큰 병원으로 모셔갔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명수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좋다는 보충제를 먹어도 몸이 나아지지 않느냐고 하소연하셨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보충제는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밥은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셨거든요.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돼서 죽이나 미음 위주로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보충제 성분을 살펴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유청 단백질 기반이었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 근육 만들기용이지 70대 어르신 몸에는 부담스러운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인공 첨가물도 많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 있어서 소화기관에 무리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였습니다. 약이 아니라 반찬, 밥, 간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식품이었습니다. 박명수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 흔한 것들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고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밥상에 작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말린 새우를 볶아 반찬으로 드시고 밥 지을 때 렌틸콩을 한 줌씩 섞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들깨가루를 두유에 타서 드시기도 하셨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변화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3주째에는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한 달째에는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10분만 안아줘도 팔이 아팠는데 이제는 30분도 거뜬하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층 집에 사시는데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셔도 숨이 차지 않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이 많이 좋아졌다며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손자도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활기차졌다며 더 자주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박명수 어르신은 이제 텃밭도 다시 시작하셨고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식품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뿐인데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지키는 진짜 단백질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진짜 단백질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새우는 바다에서 온 단백질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우 100g에는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이 20g이나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새우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분이 근육까지 빠르게 전달되게 해줍니다. 또한 새우의 붉은 색깔을 만드는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서 근육 노화를 막아줍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새우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젊은 사람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3년간 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여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김성호님은 무기력증으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TV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우 반찬을 꾸준히 드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졌고 기력도 되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셔서 상추, 깻잎도 기르고 계십니다. 새우 드실 때는 마늘과 함께 볶거나 계란찜에 넣으면 소화도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영양 흡수를 더욱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튀기면 아스타잔틴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볶거나 찌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새우를 평소 어떻게 드시나요? 만약 튀김으로만 드셨다면 조리법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틸콩 100g에는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렌틸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쌀밥만 먹은 그룹보다 쌀과 렌틸콩을 함께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이 20% 이상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 전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것인데 렌틸콩 섭취 그룹에서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혈당 관리까지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거죠. 실제로 74세 최영자님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약 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식단 관리는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렌틸콩 현미밥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두 달째부터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정상 혈당을 되찾으셨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피로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렌틸 콩밥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6개월 후에는 체중도 5kg 줄고 혈압까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렌틸 콩은 현미와 함께 밥을 지으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도 채울 수 있습니다. 현미 2컵에 렌틸 콩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나 수프로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특히 양파, 당근과 함께 끓여서 수프로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달고 짠 양념으로 조리하면 혈당 안정 효과가 사라집니다. 가능하면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밥에 렌틸콩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염증을 끄는 스마트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만성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거죠. 또한 들깨에는 루테올린과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성분들이 기억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육도 지키면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식품인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들깨의 오메가3 성분이 체내 염증 지표인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0대 이상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장기 연구였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선희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며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깨가루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들깨가루를 두유에 타서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30분 정도 산책이 가능해졌고 6개월 후에는 동네 뒷산까지 오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들깨 라떼를 드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들깨가루는 커피 들깨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아침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고 꿀이나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견과류와 함께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깨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들깨가루는 쉽게 산화되므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들깨를 반찬 말고도 건강 음료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고 근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광고 속 고가 보충제보다 훨씬 실속 있고 흡수율 면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조리법과 조합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잘못된 조합은 효과를 반감시키고 올바른 궁합은 2배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탁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를 200% 올리는 식탁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와 브로콜리 조합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우만 드셔도 효과가 있지만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크게 도와주거든요.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하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 성분이 새우의 아스타잔틴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죠.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볶거나 찜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튀기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만드실 때는 마늘과 생강을 조금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생강의 진저롤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게 해줍니다. 간은 소금보다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마무리하시면 더 건강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생각보다 만들기 쉽고 맛도 좋습니다. 렌틸콩과 현미 조합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렌틸콩에는 부족한 메티오닌이, 현미에는 부족한 리신이 각각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완전체 단백질이 됩니다. 단일 식물성 식품으론 불완전했던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지는 거죠. 렌틸콩 현미밥을 지으실 때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현미 100에 렌틸콩 50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에는 렌틸콩 양을 적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물 양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셔야 렌틸콩이 잘 익습니다. 여기에 양파나 당근을 잘게 썰어서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이 렌틸콩의 항염 효과를 높여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간을 세게 하지 않고 담백하게 드셔야 혈당 안정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 잡곡밥은 어떤 조합인가요? 만약 렌틸콩을 안 넣고 계셨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들깨가루와 요거트 조합도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드시는데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지방이 오메가3의 흡수를 크게 도와주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기름기와 함께 있어야 몸에서 잘 받아들입니다.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단맛이 필요하면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바나나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함께 넣으면 항산화 효과도 더해집니다. 들깨 요거트는 아침 간식으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되고 오전 내내 포만감도 유지됩니다. 들깨가루 한 큰술에 요거트 반 컵 정도가 적당한 비율입니다. 들깨 요거트 드셔보신 적 있나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 이제 피해야 할 조합들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새우를 튀겨서 드시면 안 됩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아스타잔틴이 대부분 파괴되거든요. 새우의 가장 큰 장점을 없애버리는 조리법입니다. 또한 튀김옷에 들어간 밀가루와 기름이 소화 부담을 늘려서 단백질 흡수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렌틸콩을 달고 짜게 조리하는 것도 피하세요.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렌틸콩의 혈당 안정 효과가 사라집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콩조림 형태로 만들면 당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오메가3 흡수를 크게 방해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들깨 섭취 직후 커피를 마신 그룹은 오메가3 혈중 농도가 30%나 낮게 나왔습니다.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들깨가루를 뜨거운 음료에 바로 넣는 것도 피하세요.
고온에서는 오메가3가 쉽게 산화되거든요. 미지근한 온도의 음료에 넣거나 뜨거운 음료가 식은 후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법과 음료 순서만 바꿔도 같은 식품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서 최대 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새우는 브로콜리와 볶아서, 렌틸콩은 현미와 밥으로, 들깨는 요거트와 함께 아침에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근육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먹고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2개월은 지속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흡수가 잘 돼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 효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이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나이 들면 근육 감소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우리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새우로는 흡수율 높은 동물성 단백질을, 렌틸콩으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물성 단백질을, 들깨가루로는 염증을 잡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면 시중에 나온 어떤 보충제보다 효과적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도 분명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해져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근력이 유지되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래 서 있기 같은 활동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죠. 체력도 좋아져서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더 활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는 존재로 남을 수 있어요.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시거든요. 표정부터가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경쾌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밥물에 렌틸콩 한 스푼을 넣어 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지만 이게 10년 뒤 당신의 몸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 스푼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첫 주에는 렌틸콩 한 스푼, 둘째 주에는 들깨가루를 아침에 한 번, 셋째 주에는 새우 반찬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꾸준히 하시면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6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체력이 좋아져서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실 수 있고 봉사활동 같은 사회 참여도 가능해집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개선되어서 의사 선생님께 칭찬받는 경험도 하실 수 있어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은 나이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거예요. 가족들도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거워집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내일을 기대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과 함께 해야 할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로 근육 생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꼭 필요한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황금 비율, 운동 전후에 드시면 좋은 식품,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릴 거예요.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직접 실천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성공 사례든 어려웠던 점이든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